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 강의에서 안전문화 진단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안전문화 진단을 한 실제 사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제목은 안전문화 진단 활용 사례를 알려주세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부터 3개의 안전문화 진단 활용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리버티 뮤추얼이라고 하는 미국 보험회사 내의 산업안전연구소에서 실시한 안전문화 진단입니다. 이 진단에는 8개의 화물 운송 대형 트럭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넓은 지형 특성상 대형 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은 재해와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화물 운송 대형 트럭 회사들에 대한 안전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회사들의 안전문화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사고 및 재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소방서 안전문화 진단 사례입니다. 이 진단은 미 연방재난관리청 즉 FEMA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미국 전역의 500개 이상의 소방본부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히 진단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중견그룹에서 수행한 안전문화 진단 사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사례는 외부 기관이 주도하여 수행한 진단인 것에 비해 이 사례에서는 해당 그룹사에서 주도하여 그룹사 내의 5개의 기업에 속하는 11개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안전문화 진단을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단 후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실행하고 다시 안전문화 진단을 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자, 그럼 각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5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을 활용한 사례들을 3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리버티 뮤추얼이라고 하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한 안전문화 진단 사례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사고 및 재해가 높은 화물 운송 대형 트럭 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화물 운송 대형 트럭 회사들의 근로자들에 맞는 안전문화 진단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파일럿 테스트, 예비 테스트를 해서 여러 문항 중에서 가장 안전문화를 잴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 선택한 개발된 설문을 가지고 7개 회사의 안전문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각 회사에 전달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 보고서에 들어간 하나의 그 결과 예를 여기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X축에는 그 기업의 안전 문화의 수준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거를 의미하고요. 아까 7개 회사의 안전문화 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파일럿 테스트에 1개 회사가 있어서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은 조금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8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가 요 수준인 거죠. 자, 그리고 Y축은 1만 마일당 재해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많이 운행을 하고 어떤 회사는 적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표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1만 마일당 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전문화 진단을 한 6개월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8개의 이렇게 회사들의 점들이 찍혀 있고 보시면 이런 지금 패턴을 보이죠. 안전 문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해율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화가 실제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그 각 회사들, 그 대형 트럭 회사들에서 어떤 회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쪽의 안전문화가 조금 더 강하고 또 약한지를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도 만들고 또 실천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2차 조사를 원하는 데도 있어서 2차 안전문화 진단도 해서 또 보니까 이렇게 사고만 그 안전문화가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직무 만족이라든지 이직 의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전문화가 높으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 높고 그 회사를 떠나겠다는 이직 의도는 낮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본 것이죠.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 소방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포커스라고 그래서 Fire Service,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서비스죠. 그러니까 소방서의 조직문화, 안전 조직문화 서베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재난관리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FEM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펀딩을, 돈을 대서 하는 그 안전문화 진단입니다. 소방서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난 5년간 500개 이상의 미국에 있는 소방서 혹은 소방본부에 3만 명 이상의 소방 근로자들이 이 진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보시면 그 자기 소방서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가면 안전문화 진단을 할 수 있는 설문 링크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는 컬처 캠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소방서 사례를 여기서 소개하려고 했던 주 목적이 이런 안전문화 진단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지가 이 사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컬처 캠프, 뭐 안전문화 캠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캠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안전문화 진단에 참여한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진단이 끝나면 그 결과를 뭐 보고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진이 가서 설명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참여한 소방서, 소방본부의 고위 관리직을 이 캠프에 초대를 합니다. 1박 2일 캠프인데 이 캠프에 오면 첫 번째는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안전문화가 뭐고 안전문화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또 그 결과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를 듣습니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냐면 안전문화, 자기 조직의 안전문화 진단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를 바탕으로 그걸 해석하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티치백이라고 하죠. 내가 배운 거를 다시 가르치는 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A 소방본부, 이 사람은 B 소방본부, 이 사람은 C 소방본부에서 왔으면 이제 자기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뭐 진단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보면 확실히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대해서 다시 조직에 돌아가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안전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게 돼서 우리가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 조직 문화 혹은 안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문화 진단을 하면 그냥 진단 결과 진단한 사람들한테 설명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발표함으로써 안전문화를 더 조직에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조직에서도 만약 안전문화 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공장장들한테 이런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문화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공장의 안전문화 진단 결과를 다른 공장장들한테 발표하게 하고, 또는 자기 공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기 밑에 있는 팀장들한테 혹은 근로자들한테 발표해서 안전문화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국내 사례입니다. 예, 국내 A 그룹인데요. 중견 그룹인데, 이 그룹은 화학 및 제조업종의 5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11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안전문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안전문화 진단을 했고요. 여기에서의 특이점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차 진단을 한 다음에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다시 2차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처음에는 이제 주요 경영진 임원들한테 그룹사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의 안전 팀장들을 또 모아서 상세히 결과를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그 진단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사업장은 근로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했고, 또 어떤 사업장은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팀장 수준에까지만 보고를 하고 팀장들이 다시 근로자들한테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문화 진단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또 각 사업장마다 어떻게 안전문화를 향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개발한 것을 또 그룹에 올라와서 다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6개월간 실천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2차 안전문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그룹사 전체 평균이 1차에서는 3.0이 나왔는데 2차에서는 조금 향상했죠. 3.3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결과를 보면 이 진단에서는 여러 개의 세부 지표가 있었습니다. 뭐 경영진의 안전 의지라든지 의사소통, 안전 규정, 뭐 협력업체 관리, 이렇게 그 범주별로 안전문화가 어떤지를 진단을 했고요. 보시면 안전문화, 안전 규정 및 절차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제일 낮은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그 세부 지표별로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여주는데, 좀 많이 향상이 된 게 경영진의 안전 의지가 형성이 됐고요. 또 안전관리 부서도 0.2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중간관리자도 조금 향상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수만 봐서는 그게 정말 향상이 된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같이 이제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보면 그게 조금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진의 안전 의지에 대한 1차 심층 면담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1차 진단 때는 경영진이 무슨 그런 안전 행사할 때 그런 얘기를 뭐 언급하긴 했었지만, 정말 경영진이 안전 의지가 있는지 기회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조금 더 뼈 아프죠. 경영진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보단 성과를 중요시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경영진들은 자기 임기를 연장하는 걸 중요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갇힌 거죠. 안전보다는 성과를, 그 경쟁 가치를 더 중요하시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천이나 투자는 별로 없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 끝난 다음에 공유하고 이제 향상 방안 실천한 다음에 응답 예를 보면 2차에서는 요거는 그 경영진 자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영진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1차 진단을 보니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상시 현장 패트롤을 들고 안전 캠프에도 경영진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근로자들이 말이 경영진이 위험 요소에 대한 직원 의견을 조사하고 그 중에 개선 조치를 상당 부분 했다. 이런 걸 보니까 경영진의 안전의지가 정말 이제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 타운홀 미팅, 이게 이제 안전문화 진단 결과를 보고했던 그 공장인데, 그 공장의 사업장에서 미팅을 통해서 안전문화 진단 결과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는 걸 보이니까 확실히 경영진의 안전의지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단지 안전문화 진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지속적으로, 혹은 글쎄요,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지 혹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좋은지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안전문화 진단을 하는 것이 실제로 경영진이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겠다, 안전에 정말로 중요성을 준다라는 그런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항목별 그 응답 결과를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전 규정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가 철저히 확인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39%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50%는 그냥 뭐 그저 그렇다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에서 설문을 할 때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차마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9%만 그렇다고 했는데 2차에서는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가, 팀장이, 뭐 반장이, 조장이 철저히 확인하냐? 53%가 그렇다. 꽤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충분한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느냐, 중간 관리자가, 전에는 40%만 그랬는데 5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56%만 그렇다고 하는 게 이게 만족할 만한 상태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조직에 따라서는 더 당연히 80%, 90%를 원하겠지만, 이만큼의 향상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문화에 대한 5개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실제로 안전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